자, 때는 19세기 인도. 아직 문명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았던 신비의 땅 순다르반스입니다. 이곳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모험 소설의 무대이자 그야말로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죠. 모든 이야기는 바로 이 위험하면서도 동시에 너무나 매혹적인 정글, 그 심장부에서 시작됩니다. 이 애타는 목소리, 이건 당대 최고의 사냥꾼으로 불리는 트레말 나이크의 잠꼬대요. 거의 매일 밤 그의 꿈속에 아름답지만 한마디 말도 없는 의문의 여인이 나타나서 그를 이렇게 괴롭히고 있는 거죠. 근데요, 이게 그냥 평범한 꿈이 아니에요. 앞으로 그의 영혼을 송두리째 뒤흔들 거대한 미스터리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죠. 시간은 1851년 5월 16일 저녁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바로 한 남자의 마음속에 아주 지독한 집착의 씨앗이 뿌려지는 바로 그날 밤으로 우리 함께 들어가 보시죠. 이 미스터리가 펼쳐질 무대는 바로 순다르반스. 성스러운 겐지스강이 저 멀리 히말라야의 만년설을 녹여서 드넓은 바다로 흘러들면서 만들어낸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의 삼각주입니다. 지도를 보면요, 마치 거미줄처럼 물길이 얽혀 있고 섬은 셀 수도 없이 많아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면 길을 잃기 십상이죠. 이곳은 아름다운 만큼이나 위험해서 삶과 죽음이 늘 함께하는 세상 어디에도 없는 미로 같은 곳입니다. 자, 이 책의 주인공 트레말 나이크입니다. 30살쯤 된 벵골인인데 햇볕에 그을린 청동빛 피부에 아주 다부진 체격을 가졌어요. 이마에는 파교의 신이자 동시에 창조의 신이기도 한 시바의 신도라는 걸 증명하는 세 줄의 제표시가 선명하게 그려져 있죠. 별명이 검은 정글의 사냥꾼일 정도로 누구보다 강하고 용맹하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밤은 하루도 편할 날이 없습니다. 결국 그는 동료인 감마무리에게 이 답답한 속마음을 털어놓습니다. 꿈속에 그 여인이 나타나는 장소로 자기도 모르게 마치 무슨 마법에라도 걸린 것처럼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자꾸만 자기를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그녀를 볼 때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데 정작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자기를 바라보기만 하다가 연기처럼 사라져버린다는 거죠. 트레말 나이크도 정말 답답했겠죠. 어떻게든 소통을 해보려고 손도 흔들어보고 말을 걸려고도 해봤지만 그녀는 그냥 가만히 서 있기만 했어요. 말을 걸려고 입을 떼는 순간에는 입술에 손가락을 가져다 대면서 쉿, 조용히 해 라는 신호만 보낼 뿐이었죠. 이 침묵이 미스터리를 점점 더 깊게 만들고 그의 마음속에 집착이란 불을 지피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그녀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왜 수많은 사람 중에 하필 그에게만 나타나는 걸까요? 그렇게 매일 밤 같은 시간에 나타나던 그녀가 보름 전에는 뭔가 좀 달랐어요. 유난히 선명한 붉은색 비단사리를 입고 나타나서 평소보다 더 오래 머물다 갔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날을 마지막으로 그녀는 꿈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춰버렸습니다. 그녀의 갑작스런 부재는요, 트레말 나이클의 마음속에 있던 단순한 호기심을 반드시 답을 찾아야만 한다는 절박한 탐색으로 바꿔놓고 말았죠. 그리고 이 미스터리는 트레말 나이크의 부하 중 한 명인 후르티가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되면서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단순한 꿈, 환영인 줄 알았던 이 사건이 이제는 피비린내 나는 끔찍한 현실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던 와중에 새로운 단서가 하나 툭 튀어나옵니다. 다른 사냥꾼인 아구르가 힌두교도들이 신성하게 여기는 아주 거대한 반얀나무, 그 속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보고한 거죠. 이 보고 하나로 사건의 초점은 이제 잡을 수 없는 유령 같은 환영에서 이 정글 어딘가에 실제로 존재하는 아주 구체적인 위협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아구르는 후르티를 발견하기 직전의 상황을 아주 생생하게 이야기해요. 뭔가 기분 나쁜 그림자가 휙 스쳐 지나가는 걸 봤고 그 직후에 누군가의 고통스러운 비명이 들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소리가 난 곳으로 달려가 보니 바로 그 반얀나무 아래에 후르티가 싸늘하게 식은 채로 누워 있었다는 거죠. 결국 트레말 나이크와 칸마무리가 직접 조사를 하기로 합니다. 작은 카누를 타고 조심스럽게 나아가는데 어디선가 인도식 트럼펫인 람신가 소리가 들려와요.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게 뭐냐면요. 오른쪽 강둑, 그러니까 가까운 곳에서 들려오는 나팔 소리는 봄을 노래하는 밝고 활기찬 곡조인데 저 멀리서 거기에 응답하는 소리는 겨울을 노래하는 아주 구슬픈 곡조였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음악을 연주하는 게 아니었어요. 이건 명백하고 아주 치밀하게 짜인 신호였던 겁니다.
우리가 너희를 보고 있다는 섬뜩한 경고였죠. 마침내 문제의 바니안 나무에 도착한 두 사람. 하지만 그들이 마주한 건 신성한 나무가 품고 있던 너무나 충격적인 비밀이었습니다. 그 나무는 바로 이 정글의 비밀스러운 존재들에게로 통하는 거대한 입구였던 거죠. 드디어 이 섬을 지배하는 비밀스러운 거주자들이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과연 이들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이들의 정체는 바로 터그였습니다. 수세기 동안 인도 전역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암살 집단 중 하나였죠. 이들은 그냥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파괴와 죽음의 여신인 칼리를 숭배하는 비밀 결사인데 루말이라고 부르는 비단 스카프로 희생자의 목을 졸라 죽이는 걸 신성한 종교적 의식으로 여겼습니다. 단순한 강도나 살인자가 아니라 살인 그 자체를 신앙으로 삼는 무서운 광신도들이었던 겁니다. 그들의 모습은 하나하나가 전부 섬뜩한 상징으로 가득 차 있어요. 허리까지 벗은 상체에 새겨진 뱀 여인, 나가 문신은 죽음과 부활을 뜻하고요. 그들이 입은 노란색 천은 인도에서 장례나 희생을 상징하는 색이죠. 그리고 허리에 찬 비단 스카프, 루말. 이건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여신에게 제물을 바칠 때 쓰는 신성한 도구였습니다. 말하자면 이들의 복장 자체가 우리는 의식적인 살인을 집행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는 제복이었던 셈이었습니다. 그리고 터그 지도자의 이 오싹한 외침 한마디에 트레말라이크가 그동안 품었던 최악의 상상이 현실이 되어버립니다. 그의 꿈에 나타나던 그 신비로운 여인이 바로 이 살인 집단의 여사제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여사제를 훔쳐본 트레말라이크 자신이 여신의 분노를 잠재울 제물이 되어버린 거죠. 간신히 목숨을 건져 도망친 트레말나이크. 그는 덤불 속에 숨어서 우연히 터그 단원들의 대화를 엿듣게 됩니다. 그리고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하죠. 여사제를 본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는 것, 그리고 그녀가 지금 비밀스러운 사원, 파고다에 갇혀 있다는 것을요. 이제 그의 머릿속은 온통 그녀 생각뿐입니다. 집착에 사로잡힌 그는 그야말로 운명을 건 선택을 해요. 동료 칸마무리에게는 섬을 탈출할 배를 찾아보라고 보내고 자기 자신은 홀로 적들의 심장부, 그야말로 사자의 아가리 속으로 걸어 들어가기로 결심한 겁니다. 그가 파고다를 찾아가는 과정은요, 정말 한순간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사투의 연속이었어요. 터그 단원 한 명을 몰래 미행하다가 갑자기 길이 7m가 넘는 거대인 비단뱀과 딱 마주치기도 하고요. 정말 정글이 품을 수 있는 온갖 위험을 다 뚫고 나서야 그는 마침내 목적지인 파고다에 도착하게 됩니다. 드디어 그는 여사제가 갇혀 있다는 그 감옥을 찾아냈습니다. 겉보기에는 눈이 부실 정도로 아름다운 건축물이지만 그 안에는 아주 어둡고 피비린내 나는 비밀이 숨겨져 있었죠. 트레말라이크는 숨을 고르고 사원의 벽을 올려다봅니다. 벽에는 온갖 신과 괴물들의 모습이 정교하게 조각되어 있었어요. 그는 그 조각들을 손잡이와 발판 삼아서 보통 사람이라면 상상도 못할 아슬아슬한 등반을 시작합니다. 검은 정글의 사냥꾼으로서 평생을 단련해온 그의 강인함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죠. 어두컴컴한 사원 안으로 겨우 들어서는 순간 그의 귓가에 쓰라림과 분노로 가득 찬, 하지만 너무나 감미로운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어떤 여신과 그 추종자들을 저주하는 목소리. 틀림없었어요. 바로 그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꿈속 여인의 목소리였습니다. 창틈으로 희미한 달빛이 들어오면서 사원 내부의 모습이 드러나는데 그야말로 완전한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사원 중앙에는 4개의 팔을 가진 괴물 같은 신상, 바로 칼리 여신상이 서 있었어요. 힌두교에서 칼리는 시간과 변화, 그리고 파괴를 관장하는 아주 강력한 여신입니다. 한 손에는 인간의 무지를 베어내는 칼을, 다른 손에는 잘려나간 악마의 머리를 들고 있죠. 허리에 두른 잘린 손들은 업보의 사슬을 끊어주는 힘을, 목에 건 해골 목걸이는 윤회로부터의 해방을 상징한다고 해요. 하지만 이 터그들에게 칼리는 그런 깊은 의미가 아니었어요. 그저 끊임없이 피해 재물을 요구하는 잔혹한 파괴의 신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끔찍한 여신상 아래 마침내 트레말라이크는 그의 모든 생각과 꿈을 지배했던 여인과 얼굴을 마주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아다. 값비싼 보석과 비단으로 치장한 그녀는 그가 꿈속에서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첫 만남, 첫 대화는 전혀 낭만적이지 않았어요. 아다는 그를 보자마자 다급하게 경고합니다. 터그들이 얼마나 강하고 무자비한지, 그들의 힘이 얼마나 절대적인지 절박하게 설명하면서 이곳이 얼마나 위험한 곳인지를 알려주는 거죠. 두 사람은 짧은 순간 서로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지만 곧이어 아다는 끔찍한 진실을 털어놓습니다. 자신은 이 광신도 집단에 묶여있는 저주받은 운명이고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죽음뿐이라고요. 정말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트레말라이크의 결심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는 반드시 자정에 다시 돌아와서 그녀를 이 끔찍한 지옥에서 구출하겠다고 굳게, 아주 굳게 약속합니다. 꿈속에서 그리던 여인은 현실이 되었지만 그 현실은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운 감옥이었습니다. 한 남자의 지독한 집착으로 시작됐던 이 미스터리는 이제 잔혹한 신과 그를 따르는 광신도 집단에 맞서 사랑하는 여인을 구해야 하는 정말 필사적인 싸움이 되었어요. 과연 평범한 한 명의 사냥꾼이 신의 저주를 끊고 그녀를 구해낼 수 있을까요? 두 사람의 운명은 이제 막 아주 위험한 외줄 위에 올라섰습니다. 자, 에밀리오 살가리의 이 놀라운 책 검은 정글의 미스터리. 이 이야기는 단순한 모험 소설이 절대 아니죠.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아주 원초적인 감정, 그러니까 지독한 사랑과 맹목적인 헌신, 그리고 등주에 칼을 꽂는 잔혹한 배신, 이 모든 것들이 한데에 뒤엉켜 있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모든 희망이 그야말로 잿더미가 되어버린 그 순간, 그 잿더미 속에서 피어나는 복수의 불꽃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정이 돌아오겠소. 그때 우린 탈출할 거요. 기억나시나요? 지난번 이야기가 바로 이 한마디, 이 희망이 가득 찬 약속으로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 약속이 얼마나 위태로운 것이었는지 그들은 아마 몰랐을 겁니다. 검은 정글의 신들은요, 연인들의 이런 달콤한 계획을 그렇게 쉽게 허락하지 않거든요. 희망으로 가득 찼던 이 속삭임이 곧 절망의 비명으로 바뀔 운명이었다는 걸 이때는 아무도 몰랐죠. 내 희망의 속삭임이 귓가에서 채 사라지기도 전에 아다는 홀로 남겨집니다. 미로처럼 복잡한 사원의 가장 깊숙한 곳, 그곳에서 교단의 무시무시한 지도자, 수요다나와 마주하게 되죠.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한 인간의 영혼을 완전히 파괴하기 위해 고안된 것 같은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거래를 강요당하게 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방이 뱀처럼 몸을 꼰 여인의 조각상으로 가득한 방입니다. 불빛마저 음침한 그 방 한가운데 사나운 얼굴에 사악한 미소를 띤 남자가 아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여신의 총애받는 아들이라 불리는 수요다나. 그리고 그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어요. 아다가 그 방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아마 온몸의 감각으로 느꼈을 겁니다. 아, 무언가 끔찍하게 돌이킬 수 없이 잘못되었구나. 성스러운 이여, 그대는 지금 아주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소. 그러니 내게 거짓말할 생각은 마시오. 나는 이미 모든 진실을 알았으니. 수요다나의 목소리는 마치 덫을 놓고 먹잇감을 기다린 토식자처럼 어둡고 위협적입니다. 그는 아다의 가장 깊은 비밀, 트레말나이크와의 만남을 폭로하면서 그녀의 마음을 낱낱이 파고들죠. 이건 그냥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이건 그녀의 정신을 완전히 무너뜨리려는 아주 교묘한 심리전의 시작이었습니다. 모든 희망이 발밑에서부터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죠. 수요다나는요, 아주 차갑게 아무런 감정 없이 사실들을 하나씩 늘어놓습니다. 트레말나이크가 섬에 상륙해서 우리 부하를 죽였다? 밤새 그를 추적했고 결국 이 사원 안에서 찾아냈다? 그리고 그는 여기서 절대 살아서 나가지 못할 것이다. 보세요, 그는 트레말나이크를 아다의 연인이 아니라 침입자이자 살인자로 규정해버립니다. 심지어 강력한 영국조차 떨게 만드는 우리 교단에 도전한 반역자라고요. 순식간에 두 사람의 지극히 개인적이고 아름다웠던 사랑이 용서받을 수 없는 반역행위로 둔갑해버린 겁니다. 하지만 아다, 그녀는 결코 순순히 당하고만 있을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수요다나가 짜놓은 판의 말이 되기를 거부한 거죠. 그녀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그리고 가장 극적인 방법으로 상황의 통제권을 뺏어옵니다. 바로 자신을 숭배하는 이 교단의 상징인 뱀 모양 단검을 집어들어 스스로의 목에 겨누는 거죠. 정말 지독한 역설 아닌가요? 자신을 지켜야 할 상징으로 자신을 위협하는 겁니다.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트레말나이크를 지키려는 필사적인 저항이었죠. 수여다나, 만약 저 남자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건드린다면 난 내 스스로 목숨을 끊겠어요. 이 결연한 외침, 교단의 절대 권력자인 수요다나조차 순간적으로 압도당합니다. 그는 그때 깨달았을 거예요. 아, 이 여자의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구나. 이건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강력한 의지구나. 아주 잠시였지만 이 방 안의 힘의 균형이 완전히 기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수요다나는 그런 인물이 아니죠. 아다의 그 강한 결의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한술 더 떠서 정말 고문과도 같은 잔인한 거래를 제안해요. 그 남자를 살려주지. 대신 그에 대한 사랑을 영원히 포기하겠다고 내게 약속하시오. 사랑이냐 아니면 연인의 목숨이냐. 그는 아다에게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최락의 선택을 강요하면서 그 고통을 즐기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아다는 무너집니다.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은 목소리로 한 글자 한 글자 가슴이 찢어지는 서약을 하죠. 좋아요. 나는 맹세해요. 저 남자를 사랑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그 마지막 말을 내뱉는 순간 그녀는 그 감정의 무게를 더는 이기지 못하고 쓰러지고 맙니다. 그녀의 모든 희망과 의지가, 그 자존심이 한 줌 재가 되어 흩어지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수요다나의 진짜 잔인함이 드러납니다. 의식을 잃고 쓰러진 아다를 내려다보면서 그는 아주 나지기 읊조려요. 그래, 그를 사랑하지 않겠다고 맹세했지. 하지만 내가 그의 목숨을 살려주겠다고 맹세한 적은 없는데. 정말 소름 끼치지 않나요? 아다의 그 끔찍한 희생은 처음부터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겁니다. 그저 그의 가학적인 쾌락을 위한 유희에 불과했던 거죠. 자, 이렇게 아다의 희망이 사원의 차가운 바닥에서 산산조각이 나는 동안 정글의 어두운 심장부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한 충성스러운 친구의 그야말로 필사적인 추격전이었습니다. 트레말라이크의 충실한 친구, 칸마무리. 그의 마음은 지금 지옥과 같습니다. 주인을 그 위험천만한 섬에 홀로 남겨두고 왔다는 후회와 자책감이 마치 독처럼 온 몸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죠. 그래서 그가 정글을 헤쳐나가는 건 단순한 여정이 아니에요. 이건 자신의 배신을 속죄하고 어떻게든 주인을 구해내야만 하는 절박한 사투 그 자체였습니다. 그의 여정은 시작부터 죽음의 그림자와 함께합니다. 갑자기 등 뒤에서 교살자의 올가미, 루말이 목을 확 조여오죠.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 여기서 칸마무리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그는 엄청난 기지를 발휘해요. 일부러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내면서 죽은 척 쓰러져서 적을 방심시킨 거죠. 그리고 공격자가 확인 사살을 위해 다가오는 바로 그 순간, 숨겨둔 권총으로 역습에 성공합니다. 이 순간 그는 더 이상 단순한 하인이 아니라 노련한 전사임을 스스로 증명해 보인 겁니다. 칸마무리의 수색은 정말 며칠이고 계속됩니다. 첫째 날은 공격에서 살아남아 계속 나아갔지만 둘째 날 그리고 셋째 날이 지나도록 보이는 건 야생동물의 발자국뿐. 발은 부르트고 몸은 녹초가 되어갔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희망도 같이 사그라들었죠. 그리고 나흘째 새벽이 밝아올 무렵 그의 희망이 거의 다 꺼져갈 때쯤 그는 한 공터에서 정말 끔찍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덤불 속에 숨어서 그는 두 남자의 끔찍한 대화를 엿듣게 됩니다. 호랑이는 신선한 고기를 좋아하잖아. 이 인도인이라면 아주 근사한 식사가 되겠는데? 그들은 시신을 마치 그네처럼 흔들어서 정글 깊숙이 던져버리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웃습니다. 인간의 생명을 벌레보다도 못하게 여기는 그들의 잔인함에 칸마무리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을 겁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끼면서도 칸마무리는 조심스럽게 그 시신으로 다가갑니다. 그리고 끔찍하게 뒤틀린 얼굴을 확인하는 바로 그 순간 그의 입에서 절망적인 외침이 터져나옵니다. 주인님! 그가 가장 두려워했던 최악의 상상이 바로 눈앞에 현실이 돼버린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깊은 절망 속에서 정말 기적처럼 한 줄기 희망이 발견됩니다. 가슴에 박힌 단검이 정말 아슬아슬하게 심장을 비껴간 거예요. 상처는 심각했지만 치명상은 아니었던 거죠. 칸마무리는 곧바로 정신을 차리고 자신의 옷을 찢어 지혈합니다. 살릴 수 있다. 이 작은 희망 하나를 붙들고 필사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칸마무리가 주인을 돌보는 동안
그의 눈앞에서는 정글의 법칙이 가장 원초적인 모습으로 펼쳐집니다. 거대한 코뿔소와 숲의 왕이라는 호랑이의 대결. 이건 그냥 동물의 싸움이 아니에요. 그들이 지금 발을 딛고 있는 이 세계의 잔혹한 본질을 그대로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연 누가 이길까요? 승부는 아주 순식간에 그리고 정말 무자비하게 결정됩니다. 코뿔소는 그 엄청난 힘으로 호랑이를 그냥 들이받고 짓밟아버려요. 결국 호랑이는 피 흘리는 살점과 부서진 뼈더미로 변해버리죠. 이 광경은 지금 그들이 처한 세상이 얼마나 야만적인지, 오직 압도적인 힘만이 생존을 보장하는 곳이라는 사실을 냉혹하게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주인을 구했지만 이제는 칸모리 자신이 진흙수렁, 그러니까 유사에 빠져 꼼짝없이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죠. 그런데 그때 또 한 번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트레말라이크의 또 다른 충복인 아구루가 나타나 그들을 구해준 겁니다. 둘은 힘을 합쳐 의식을 잃은 주인을 간신히 오두막으로 옮기죠. 동료의 등장은 꺼져가던 희망의 불씨를 다시 지피는 계기가 됩니다. 자, 오두막으로 돌아온 이들에게 새로운 인물이 합류합니다. 정글에서 구해준 한 남자. 이 남자는 마치 하늘이 보낸 구원자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때로는 가장 큰 위협은 바깥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법이죠. 오두막 안으로 배신의 그림자가 서서히 들이우기 시작합니다. 그의 이름은 만치아디. 아구루가 발견한 이 남자는 정말 뭐든 돕고 싶어하는 선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동맹이 절실했던 칸마무리와 아구루는 그를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아들여요. 심지어 첫날 밤에 경계 근무까지 맡길 정도였죠. 하지만 이 순진한 믿음은 곧 끔찍한 비극의 씨앗이 되고 맙니다. 모두가 잠든 깊은 밤 홀로 남겨진 만치아디의 눈이 번뜩이더니 악마 같은 미소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가 휘파람을 불자 붉은색 조명탄이 어두운 정글의 하늘을 가르며 터져 오르죠. 그들의 신뢰는 단 하룻밤 만에 배신당했습니다. 이 붉은 신호탄은 앞으로 닥쳐올 끔찍한 비극을 알리는 서막이었습니다. 그리고 고통스러운 20일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시간 동안 트레말 나이크의 육체는 서서히 회복되었지만 그의 정신은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버렸어요. 깊은 곤회에 잠식된 그는 잠결에도 괴로워하며 끊임없이 아다의 이름만을 부르짖었습니다. 이 20일 동안 만치아디의 행동은 점점 더 이상해집니다. 그는 트레말 나이크가 잠들었을 때만 방에 들어왔고 주인의 건강이 좋아질수록 오히려 더 침울하고 까다로워졌어요. 특히 트레말 나이크가 고통스럽게 아다의 이름을 외칠 때마다 그의 얼굴은 어둡게 굳어졌죠. 이제 의심은 확신이 되어갑니다. 진짜 위험은 정글이 아니라 바로 이 오두막 안에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요. 오두막 안에 감돌던 그 불안감은 오래지 않아 끔찍한 폭력으로 폭발하고 맙니다. 내면의 적이 마침내 자신의 끔찍한 본색을 드러내는 거죠. 그리고 그가 드러낸 진실은 모두를 충격에 빠뜨리게 됩니다. 만치아디는 먼저 목표물을 고립시킵니다. 코끼리 사냥을 가자는 그럴듯한 핑계를 대서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아구르를 오두막의 안전지대로부터 멀리 정글 깊숙한 곳에 외딴 연못으로 꿰어내죠. 정말 교활하기 짝이 없습니다. 연못으로 걸어가는 동안 만치아디의 대화는 점점 기이하고 병적으로 변합니다. 미래가 이렇게 창창한데 이렇게 젊은 나이에 죽는다는 게 참 잔인하게 느껴지지 않나? 같은 죽음에 대한 섬뜩한 질문들을 던지죠. 아구루는 점점 불안해집니다. 이건 단순한 대화가 아니에요. 이건 희생자의 목을 조르기 전에 가하는 아주 잔인한 심리적 압박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외딴 연못가에 다다르자 그의 모든 위장은 끝이 납니다. 이걸 보시오. 만치아디는 자신의 튜닉을 열어젖히고 가슴에 새겨진 뱀처럼 몸을 꼰 여인의 문신, 바로 교살단의 표식을 드러냅니다. 아구루는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지만 안타깝게도 도망치기엔 이미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만치아디의 배신은 마치 잘 짜인 사막자리 연극처럼 냉혹하고 계획적이었습니다. 1막, 목표를 외딴 곳으로 유인한다. 2막, 기이한 대화로 심리적으로 불안하게 만든다. 3막, 진짜 정체를 드러내 충격을 준다. 그리고 마지막 4막, 숨겨둔 올가미로 희생자를 교살한다. 이 완벽한 계획 앞에서 아구루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죠.
만치아디가 악어의 눈물을 흘리며 아구루가 사고로 죽었다는 거짓말을 늘어놨을 때 그를 맞이한 것은 동정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그의 정체를 꿰뚫어 본 칸마무리는 친구의 복수를 위해 아주 교묘한 덫을 놓습니다. 바로 트레말라이크가 죽은 척해서 이 배신자를 함정에 빠뜨리기로 한 거죠. 이 계획은 완벽하게 성공합니다. 정말 뱀처럼 풀숲을 기어서 시체의 숨통을 끊으러 접근한 만치아디는 멀쩡히 살아있는 트레말라이크의 기습을 받고 순식간에 포로가 됩니다. 사냥꾼이 사냥감이 되는, 상황이 극적으로 역전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이제 그들은 마침내 진실을 듣게 될 겁니다. 하지만 잔혹한 신문 과정에서 그들이 얻은 진실은 희망이 아니라 더 큰 절망이었습니다. 붙잡힌 교살자는 죽기 직전 마지막 도끼를 뿜어내죠. 나는 너를 증오한다. 너의 아다. 너의 그 사랑하는 여자는 죽을 것이다. 지금 내 눈에는 그녀가 화장 장작더미 위에서 불타는 모습이 보이는군. 수요다나가 비웃고 있어. 이건 정보가 아니에요. 트레말나이크의 정신을 파괴하기 위한 마지막 공격, 저주였던 겁니다. 이 끔찍한 소식은 트레말라이크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끊어버립니다. 절망과 슬픔에서 비롯된 주체할 수 없는 분노에 휩싸인 그는 자신을 조롱하는 배신자를 영원히 침묵시켜버리죠. 진실을 찾으려던 그의 탐색은 결국 핏빛 복수로 끝을 맺고 맙니다. 자, 이제 모든 진실이 드러났지만 그건 악몽과도 같은 진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은 죽음의 위기에 처했고 충실했던 친구들은 모두 죽었으며 심지어 자신이 걷어준 남자에게 배신당했습니다. 모든 희망이 잿더미로 변해버렸을 게 과연 영웅은 어디로 향해야 할까요? 트레말나이크는 이제 불가능해 보이는 과업을 마주합니다. 아다를 구하고 친구들의 복수를 하기 위해 그는 지옥과도 같은 적들의 섬으로 다시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의 길고 처절한 복수의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된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볼 이 책은요, 식민지 시대의 인도를 배경으로 정말 숨막히는 모험이 펼쳐지는 소설입니다. 이 이야기는 서로의 존재조차 모르지만 마치 보이지 않는 운명의 실에 묶인 것처럼 결국 같은 어둠을 쫓게 된 두 남자의 이야기로 시작되는데요. 바로 사냥꾼 그리고 대위입니다. 이 두 사람의 길이 과연 어떻게 엇갈리게 될지 지금부터 한번 따라가 보시죠. 자, 이야기의 한 축을 이끌어갈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맥퍼슨 대위죠. 그는 지금 턱이라고 불리는 비밀 교살자 집단을 상대로 아주 무자비한 소탕 작전을 벌이고 있어요. 여기서 턱이 교단이 뭐냐면 당시 인도 전역을 공포에 떨게 했던 실존했던 비밀 결사인데요. 여행자들을 교살해서 재물을 빼앗고 이걸 일종의 종교적 의식으로 여겼던 집단입니다. 맥퍼슨의 전쟁은 바로 이들을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한 거였죠. 근데 말이죠. 그가 이렇게까지 집요한 데에는 사실 단순한 군인의 임무, 그 이상의 이유가 숨어 있었어요. 지금 보시는 이 대사처럼 그는 부사관에게 자신의 속마음, 그 깊은 슬픔을 털어놓습니다. 그의 전쟁은 나라를 위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뼈에 사무친 슬픔에서 시작된 지극히 개인적인 복수극이었던 겁니다. 이 남자의 비극은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수년 전 아내가 콜레라로 세상을 떠나면서부터였습니다. 그리고 3년 전 그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사건이 터지고 말죠. 바로 세상의 전부였던 사랑하는 딸 에이다가 턱이 교단에 납치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그는 딸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라면 포로를 고문하는 것도 서슴지 않는 그야말로 복수심에 불타는 남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신분을 감추려고 이름까지 바꾸고 인도 전역을 샅샅이 뒤지면서 딸의 흔적을 쫓고 있는 거죠. 그렇게 절망 속에서 추적을 이어가던 그에게 드디어 한 줄기 빛이 보이는 걸까요? 요새 주변에서 무려 6명이나 되는 부하를 교살한 니가판난이라는 고위급 터기 교도를 생포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동안 수많은 터기 교도를 잡아왔지만 이번 포로는 뭔가 다를 것 같다는 직감이 드는 거죠. 어쩌면 내 딸의 행방을 알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희망이 그를 사로잡습니다. 아, 여기서 잠깐. 맥퍼슨의 부대에 대해 알아두면 좋은 게 있어요. 그의 부대는 주로 세포위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세포위가 뭐냐면 영국 같은 유럽 국가의 지휘를 받는 인도 현지인 용병을 말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야기 속에서 지휘관인 영국인과 부하인 인도인 사이에 흐르는 어떤 묘모한 긴장감이나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하거든요. 맥버스는 이 내법 판단을 어떻게든 구슬려 보려고 정말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내겁니다. 일단 목숨은 당연히 살려주겠다. 평생 쓰고도 남을 환금을 주겠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유럽으로 안전하게 빼내주고 심지어 영국군 장교라는 명예까지 약속하죠. 그가 원하는 건 딱 하나, 바로 딸 에이다가 어디 있는지 그 정보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니가 판단에게는 이게 전혀 먹히지가 않아요. 왜냐? 이 턱의 교단에게는 그들만의 신념, 파괴와 창조의 여신 칼리가 있거든요. 그들에게 살인은 여신에게 바치는 신성한 재물 같은 거라서 이런 세속적인 부와 명예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겁니다. 그는 맥퍼슨의 모든 제안을 아주 차갑게 거절해버리고 맥퍼슨에게는 끔찍한 분노와 절망만을 남겨주죠. 자, 맥퍼슨 대위가 이렇게 좌절하고 있을 바로 그 시각, 장면을 바꿔서 터기 교단의 비밀 소굴로 한번 가볼까요? 거기에는 이 이야기의 또 다른 주인공 사냥꾼 트레말나이크가 포로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맥퍼슨 대위처럼 그 역시 거절하기 힘든 운명적인 거래를 제안받고 있었죠. 그때 쿠블리라는 교도가 다가와서 교단의 우두머리 수요다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건 단순한 메시지가 아니었어요. 그의 자유를 넘어서 그가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 갈망하는 단 한 가지를 손에 쥐어주겠다는 거부할 수 없는 달콤한 약속이었습니다. 자, 터기 교단이 내건 조건, 정말 간단하면서도 소름 끼치도록 끔찍합니다. 조건은 딱 한 사람, 맥퍼슨 대위를 죽이라는 것. 그리고 그 보상은 뭐냐? 바로 칼리 여신의 축복과 함께 그가 목숨처럼 사랑하는 여인 에이다와의 결혼이었습니다. 네, 맞아요. 맥퍼슨 대위가 그렇게 눈에 불을 켜고 찾던 바로 그 딸 에이다입니다.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일까요? 사랑을 얻기 위해 그는 사랑하는 여인의 아버지를 죽여야 하는 암살자가 되어야만 했던 겁니다. 이 제안을 들은 트레말나이크, 과연 그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습니다. 에이다에 대한 맹목적인 사랑에 눈이 먼 그는 그녀를 위해서라면 인도 전체를 불태울 수도 있다고 말하며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남자를 죽이는 데 동의해버립니다. 사랑이 그의 모든 판단력을 마비시킨 순간이었죠. 자, 그렇게 악마의 거래를 받아들인 그에게 첫 번째 임무가 떨어집니다. 바로 맥퍼슨의 요새에 잠입해서 지하 감옥에 갇힌 터기 교도 니가 판단을 구출하라는 것이었죠. 바로 그 니가 판단 말입니다. 맥퍼슨이 딸의 정보를 얻으려고 애쓰던 정말 운명의 장난처럼 두 남자의 길이 처음으로 이렇게 교차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트레말라이크는 아주 그럴듯하게 터키 교단의 협력자인 척 위장을 해요. 니가 판단을 신문하겠다는 핑계로 지하 감옥에 접근하는 데 성공하죠. 그리고 그 안에서 두 사람은 함께 탈출할 계획을 세웁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모든 게 순조롭게 풀리는가 싶었는데 그때 예기치 못한 변수가 생깁니다. 세포의 경비병 한 명이 지하 감옥으로 들어온 거죠. 그러자 니가 판단은 정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본능적으로 움직입니다. 그의 손에서 풀려난 교살용 천, 루말이 소리 하나 없이 경비병의 목을 휙 감아버리죠. 자, 이제 어떻게 할까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트레말라이크는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살인의 공범이 된 겁니다. 그는 자신이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걸 깨닫고 이를 마무리하라는 차가운 명령을 내리고 맙니다. 순수했던 사냥꾼의 모습은 사라지고 어둠의 첫 발을 내딛는 순간이죠. 과연 이 선택이 그의 영혼에 어떤 흔적을 남기게 될까요? 그런데 이게 다 뭐였을까요? 네, 맞습니다. 처음부터 계획된 교활한 함정이었어요. 니가팜 나는 미리 준비해둔 도구로 창살을 자르고 혼자 쏙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트레말라이크는 기둥에 꽁꽁 묶어놓고 경비병들에게 발견되도록 버려두고 가죠. 터기 교단은 애초에 그를 동료로 받아줄 생각이 없었던 겁니다. 완벽한 희생양, 뒤집어 씌울 사람이 필요했던 거죠. 결국 부사관 바라이타에게 발각되고만 트레말라이크. 그는 분노와 배신감에 몸을 떨며 절규합니다. 사랑을 얻기 위한 그의 첫걸음은 이렇게 처참한 실패로 그리고 배신으로 끝나버리고 말았네요.
자, 이제 상황이 완전히 꼬여버렸죠. 터키 교단에게 배신당하고 이젠 영국군의 포로 신세가 된 트레말라이크. 그를 기다리는 건 폭력적인 고문보다 훨씬 더 교묘하고 음용한 방식의 신문이었습니다. 트레말마이크가 당연히 입을 꾹 다물고 버티겠죠? 그러니까 니사라는 이름의 추적자가 나서서 아주 독특한 방법을 제안합니다. 저 친구 입을 열게 할 방법이 있습니다 하면서요. 그 방법이란 게 뭐냐? 바로 특별한 레모네이드 한 잔이면 된다는 겁니다. 아니, 레모네이드로 어떻게 자백을 받아낸다는 걸까요? 그 레시피를 한번 보시죠. 이게 그냥 레모네이드가 아니었던 겁니다. 레몬즙 몇 방울에 소량의 아편, 그리고 환각을 일으키는 유마라는 식물의 수액을 섞어서 만든, 말하자면 사람의 의지를 완전히 마비시키는 끔찍한 칵테일, 강력한 자백지였던 거죠. 그리고 이 약물의 효과는 정말 무서울 정도로 즉각적이었습니다. 트레말나이크의 정신은 현실과 환상의 경계를 넘나들게 시작했고 그의 혀는 자신의 의지와는 아무 상관없이 비밀들을 줄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터키 교단이 자기를 살려줬다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아름다운 여사제, 바로 에이다에 대한 이야기를 횡설수설 늘어놓기 시작하죠. 횡설수설하던 그의 입에서 마침내 이 모든 사건의 핵심을 꿰뚫는 끔찍한 진실이 터져 나옵니다. 터키 교단이 에이다를 자신에게 약속했고 그 보상으로 가져와야 하는 것이 바로 맥퍼슨 대위의 머리라는 것까지 전부 말이죠. 이 자백을 듣고 있던 맥퍼슨 대위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자신의 딸을 사랑한다는 남자가 바로 자신을 죽이려는 암살자라는 끔찍한 진실과 마주하게 된 겁니다. 자백으로 모든 게 밝혀졌으니 이제 모든 게 끝났다고 봐야겠죠. 정신을 차려보니 트레말라이크는 자신이 탈출하려 했던 바로 그 지하 감옥에 이번엔 족쇄까지 채워진 채 누워 있었습니다. 임무는 실패했고 이제 그의 목숨은 그야말로 바람 앞에 등불 신세가 된 거죠. 이제 정말 끝이구나. 모든 걸 포기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어둠 속 창살 너머에서 아주 낮고 익숙한 으르렁거림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그 소리와 함께 어둠 속에서 두 개의 밝은 녹색 눈이 반짝이는 게 보입니다. 이건 희망이 아직 그를 완전히 버리지 않았다는 신호였습니다. 그 소리의 정체는 바로 그의 충직한 친구 호랑이 다르마였습니다. 정말 믿기지 않는 장면이죠. 이 장면이야말로 인간과 야수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그 깊고 깨지지 않는 유대를 정말 감동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다르마는 그에게 단순한 동물이 아니었던 거죠. 근데 이 다르마가 그냥 주인이 걱정돼서 찾아온 게 아니었어요. 입에 뭔가를 물고 있었거든요. 바로 터키 교단이 보낸 구출 꾸러미였습니다. 편지, 무기, 그리고 정체모를 꽃이 담긴 수정병 2개. 충직한 호랑이는 이제 그의 탈출을 도울 전령이 된 겁니다. 터키 교단은 아직 그를 포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편지를 열어보니 정말 기상천외한 탈출 계획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번엔 무기가 아니라 꽃을 이용하라는 거였어요. 하얀 꽃은 사람을 깊은 잠에 빠뜨리는 향기를 내뿜고 붉은 꽃은 그 효과를 깨우는 해독제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에게 주어진 새로운 임무. 이번에야말로 실패하지 말고 방갈로로 들어가서 맥풀슨 대위의 목을 가져오라는 것이었습니다. 트레말나이크는 반신반의하면서도 지시대로 해봅니다. 하얀 꽃이 담긴 병을 감방문 가까이 두자 정말 약속처럼 그 치명적일 만큼 달콤한 향기가 복도에 스르르 퍼져나가면서 2명의 세포의 경비병을 깊고 깨어날 수 없는 잠에 빠뜨려버립니다. 자, 그렇게 다시 자유의 몸이 된 트레마이나이크. 그는 이번에야말로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맥퍼슨 대위를 찾아 방갈로 안을 샅샅이 뒤집니다. 하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던 건 대위가 아니라 자신을 체포했던 그 분노에 찬 부사관 바라타였습니다. 두 사람이 막 대치하려는 그 순간 요새 전체에 비상경보가 울려 퍼집니다. 순식간에 방갈로가 세포이들에게 포위되면서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지죠. 서로를 죽이려던 두 원수가 이제는 몰려드는 군인들을 막기 위해 함께 문에 바리케이드를 쳐야 하는 신세가 된 겁니다. 꼼짝없이 갇혀버린 두 사람. 이제 정말 끝이라고 생각한 바로 그 순간 바깥에서 엄청난 소란이 일어납니다. 바로 터키 교단이 요새를 기습 공격한 거죠.
이 혼란을 틈타서 쿠글리가 나타나 트레말나이크를 구출해서 어둠 속으로 사라집니다. 그들은 트레말나이크라는 이 유용한 도구를 결코 놓칠 생각이 없었던 겁니다. 구출되어 안전한 곳으로 온 트레말라이크. 하지만 그의 마음은 전혀 편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짓누르던 죄책감과 공포가 한꺼번에 터져나오죠. 그는 쿠글리에게 절규합니다. 난 살인자가 아니야. 생각만 해도 몸서리가 쳐진다고. 이건 끔찍해. 사랑 때문에 시작한 일이었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있던 선한 본성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구글리는 그의 이런 고뇌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차갑고 섬뜩한 한마디를 던지죠. 조심해 트레말라이크. 네가 사랑하는 여자는 아직 우리 손에 있다. 이 한마디는 그가 결코 빠져나올 수 없는 덫에 걸렸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줍니다. 위대한 사냥꾼이었던 그는 이제 사랑하는 여인을 인질로 잡힌 채 괴물들의 손에 놀아나는 꼭두각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과연 그의 운명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의 주인공 트레말 라이크가 교살자들의 소나기에 완전히 사로잡혔습니다. 자유냐 아니면 사랑하는 여인이냐, 이 끔찍한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죠. 그야말로 인생 최악의 위기인데요. 과연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지 그 이야기 속으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이야기에서는요, 트레말 라이크가 아주 치명적인 음모와 고대의 의식, 그리고 불가능해 보이는 탈출을 넘나드는 정말 숨막히는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게 될 겁니다. 이야기는요, 정말 한 줄기 빛도 들어오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숨막히는 지하실의 어둠 속에서 시작됩니다. 트레말 라이크는 이제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고 믿고 있죠. 네, 족쇄에 꽁꽁 묶인 채로 이제 다 끝났구나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절망의 한가운데서 정말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구원의 손길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깊은 정적을 깨는 아주 익숙한 으르렁 소리, 바로 그의 충실한 친구 호랑이 다르마였습니다. 쇠창살 틈으로 뭔가 의문의 꾸러미를 쓱 밀어 넣어주는데요. 대체 이 안에는 뭐가 들어있었던 걸까요? 자, 그 꾸러미 안에는요, 교살자들의 아주 잔인하면서도 천재적인 계획이 담겨 있었습니다. 먼저 이 하얀 꽃의 향기로 간수들을 깊은 잠에 빠뜨려라. 그리고 이 붉은 꽃은 유일한 해독제니까 절대 몸에서 떼어넣지 마라. 간수들이 쓰러지면 우리 요원의 신호를 기다렸다가 지하실을 빠져나가 선장을 죽여라. 와, 보세요. 잠재우는 독과 깨우는 해독제, 탈출의 열쇠인 동시에 암살 명령까지. 이 모든 게 아름다운 꽃다발 하나에 담겨 있었던 겁니다. 트레말 라이크는 지시대로 합니다. 달콤한 향기가 감방 안에 퍼지자 그를 지키던 간수들은 저항할 새도 없이 스르르 깊은 잠에 빠져들죠. 계획의 첫 단계는 정말 소리 하나 없이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이제 신호가 들려오고 드디어 자유를 손에 넣나 싶었던 바로 그 순간, 숙적이었던 바라타사와 딱 마주치고 맙니다. 모든 게 물거품이 될 뻔한 위기의 순간이었죠. 그때 어둠 속에서 교살자들의 리더 쿠글리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임무가 훨씬 더 복잡하고 위험하게 바뀝니다. 그냥 선장을 죽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국 세력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캘커타의 윌리엄 요새로 직접 잠입해야 한다는 거예요. 실패하면 당연히 죽음뿐이겠죠. 자, 이제 무대는 온갖 음모와 비밀이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도시 캘커타로 옮겨집니다. 여기서 트레말 나이크는 교살자들이 만들어 놓은 이 어둠의 첩보망에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합니다. 사실 캘커타로 들어가는 길부터가 보통이 아니었어요. 인도의 성스러운 강, 겐지스강 위에서 사방에 쫙 깔린 세포의 순찰대의 눈을 피해서 했거든요. 정말 숨막히는 추격전이 펼쳐졌습니다. 캘커타의 이 어두운 세계를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세력이 있었는데 바로 파키르라고 불리는 고행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자기 수련을 통해서 거의 초인적인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사냐시, 단디, 나가, 아카스무키 등 종류도 다양한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하고 위험한 인물이 바로 빈디아라는 파키르였습니다. 이 묘사만 봐도 정말 등골이 오싹해지죠. 너무 오랫동안 팔을 들고 있어서 피부랑 살이 거의 뼈에 달라붙어 있고 심지어 손톱이 손바닥을 뚫고 손등으로 자라 나왔다고 해요. 이런 끔찍한 모습이야말로 그의 헌신과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자기 몸을 이렇게까지 하찮게 여기는 사람에게 두려움이라는 게 과연 존재할까요? 바로 이 점이 빈디아를 가장 강력하면서도 위험한 동맹으로 만드는 이유였습니다. 자, 이제 목표물인 맥퍼슨 대위가 어디 있는지 알아내야 합니다. 교살자들은요, 이 정찰을 위해서 정말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아주 화려하면서도 치명적인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님프르라는 파키르가 이끄는 거대한 행렬이 밤거리를 가로지릅니다. 콜과 훌록이라는 북소리가 시끄럽게 울려 퍼지고 푼지라는 피릿소리가 구슬프게 흐르죠. 횃불을 든 수많은 파키르들과 뱀이 가득 든 바구니, 그리고 이 광경을 보려고 모여든 수백 명의 구경꾼들. 이 소란스러운 행렬 자체가 모든 사람의 시선을 끌기 때문에 감시 활동을 위한 완벽한 위장막이 되어준 겁니다. 그리고 이 공연의 하이라이트. 피리 소리에 맞춰서 길이가 무려 2m나 되는 거대한 코브라가 바구니에서 스르르 솟아오릅니다. 정말 아름다우면서도 치명적인 광경이죠. 단 한 번의 실수가 곧 죽음으로 이뤄질 수 있는 맹독을 가진 코브라와의 아슬아슬한 춤이니까요. 이 최면과도 같은 공연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결국 별장 창문에서 한 남자가 이 광경을 내다보죠. 바로 맥퍼슨 대위였습니다. 미끼를 텁썩 문 거예요. 이렇게 목표물의 위치가 확인되면서 교살자들은 이제 함정을 펼칠 준비를 마칩니다. 자, 교살자들이 이렇게 함정을 팠는데 사실은 자기들 스스로가 더 큰 함정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과연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한번 보시죠.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함정은 오히려 교살자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맥퍼슨 대위 대신 나타난 건 그의 부하인 바라타 하사와 중무장한 세포이 분대였어요. 순식간에 사냥꾼이 사냥감 신세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추격전은 이제 도시 지하에 있는 어둡고 복잡한 터널로 이어집니다. 빈디아가 바라타 하사를 비밀 통로로 유인하지만 세포이들이 끈질기게 뒤를 쫓아오죠. 다급해진 빈디아가 수문을 열어서 겐지스 강물을 터널로 쏟아붓게 만듭니다. 하지만 세포이들은 폭발물까지 써가면서 장애물을 부수고 쫓아와요. 이제는 뒤에서 쫓아오는 적들, 그리고 앞에서 차오르는 강물, 그야말로 익사와 포획의 공포 속에서 필사적인 탈출이 시작된 겁니다. 결국 탈출에는 성공했지만 그 대가는 정말 컸습니다. 이 혼란 속에서 교살자들은 그들의 가장 뛰어난 전략가이자 리더였던 빈디아를 잃고 말았거든요. 이제 도망자 신세가 된 트레말라이크와 그의 동료 모는 안전한 피난처를 찾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향한 곳은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아주 기발한 은신처였습니다. 세포이들이 파고다를 겹겹이 포위한 상황, 그들의 유일한 희망은 말 그대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한 브라만 사제의 도움으로 그들은 사원에서 가장 신성하게 여기는 물건, 바로 인간 사자신 나라시마의 속이 텅 빈 신상 안으로 몸을 숨깁니다. 마침 그때는 마투퐁갈이라는 큰 수학 축제가 열리고 있었어요. 이 축제는 마을의 모든 소를 축복하는 날이기도 해서 아주 시끌벅적했죠. 바로 이 축제의 혼란이 그들에게는 완벽한 위장막이 되어줄 것이었습니다. 자, 보세요. 수백 명의 사람들과 솥대가 뒤섞여 있고 사방에서 북소리가 울려 퍼지고 사원 무의들이 춤을 춥니다. 바로 이 축제 행렬의 한가운데 거대한 나라시마 신상이 강으로 옮겨지고 있었죠. 그리고 그 신상 안에 트레말 나이크가 숨어 있었던 겁니다. 사원의 가장 신성한 상징이 된 그는 아무것도 모르는 세포이들의 바로 코앞을 유유히 지나가는 데 성공합니다. 다시 자유의 몸이 된 트레말 나이크. 이제 그의 임무는 마지막이자 가장 위험한 단계로 접어듭니다. 말 그대로 사자굴 속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완벽한 변신을 꾀해야만 합니다. 교살자들은 영국의 포함 데번샤호를 탈취해서 드넓은 바다로 나아간 맥퍼슨 대위의 배 코널호를 뒤쫓기 시작합니다. 이제 판은 더 커졌죠. 트레말라이크의 임무와 아다의 생명이 걸린 망망대해 위에서의 추격전이 시작된 겁니다. 적의 배에 올라타기 위해서 그는 이제 사냥꾼 트레말라이크라는 존재를 완전히 지워버려야 합니다. 피부색을 올리브색으로 바꾸고 눈 주변에 하얀 분장을 해서 눈이 더 커 보이게 만들고 빛낭이라는 열매로 치아를 새까맣게 물들입니다. 복장과 무기까지 완전히 바꿔서 맥퍼슨 대위조차 그를 절대 알아보지 못하도록 완벽한 말레이인 파랑가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이 위장은 완벽하게 성공합니다. 그는 일부러 난파 사고를 일으키고 목표물인 코너로의 선원들에게 구조되죠. 자신이 죽이기로 맹세한 바로 그 남자의 배에 그의 도움으로 올라타게 된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잠들어 있는 맥퍼슨 대위의 머리 위로 도끼를 치켜든 트레말라이크, 수요다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끔찍한 약속을 이행할 준비를 마친 바로 그 순간 무언가가 그의 팔을 붙잡습니다. 바로 내면의 목소리였습니다. 차마 이 남자를 죽일 수가 없었던 거죠. 엄청난 고뇌 속에서 그는 자신도 모르게 마음속 깊이 품고 있던 그 이름을 절규하듯 외칩니다. 아다! 바로 그 순간 모든 것이 뒤바뀝니다. 잠에서 깬 맥퍼슨 대위가 소리치죠. 아다! 누가 내 딸의 이름을 부르는가? 그렇습니다. 쫓는 자와 쫓기는 자, 이 두 남자는 같은 여인을 사랑하고 있었던 겁니다. 정말 충격적인 진실이죠. 트레말라이크가 목숨을 걸고 구하려 했던 그 여인, 아다 코리샨트가 바로 맥퍼슨 대위가 오랫동안 찾아 헤맸던 잃어버린 딸이었던 겁니다. 그는 하마터면 사랑하는 여인의 아버지를 자기 손으로 죽일 뻔한 거죠. 자, 이렇게 적의 배에 올라탄 트레말라이크는 그 어느 때보다 아달에게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상황을 보세요. 과연 그는 여전히 사냥꾼일까요? 아니면 스스로도 모르는 사이에 거대한 함정의 한가운데로 직접 항해에 들어온 것일까요? 이 충격적인 발견으로 모든 관계는 뒤틀리고 이야기는 이제 예측할 수 없는 마지막을 향해 달려갑니다. 자, 트레말나이크. 독에 중독되어 쓰러지고 모든 걸 잃은 채 패배했죠. 우리가 지난 이야기에서 그를 마지막으로 본 모습입니다. 모든 걸 잃은 남자에게 남은 건 뭘까요? 복수심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운명은 정말 기이하고도 잔혹한 복수의 길을 그에게 열어주기 시작합니다. 운명의 동맹. 뭔가 희망적인 제목 같죠? 하지만 이건 정말 비극적인 아이러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여인을 사랑한다는 공통점으로 묶인 두 남자. 그런데 정작 자신들은 서로가 서로의 목숨을 노리는 적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이제 이 두 사람의 운명이 아주 파멸적인 방식으로 얽히기 시작하는 거죠. 트레말나이크가 정말 기적적으로 독에서 살아납니다. 모든 예상을 뒤엎고 말이죠. 근데 그가 눈을 떴을 때 누가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을까요? 바로 자신을 구해준 터그의 일원인 쿠글리였습니다. 근데 그가 그냥 병문안을 온 게 아니었어요. 아니죠. 그는 제안을 하러 온 겁니다. 트레말나이크가 사실상 거절할 수 없는 그런 제안을요. 바로 이겁니다. 아주 간단하고 명확하죠. 그녀를 신부로 맞이하게 해주지. 하지만 우리를 위해 살인을 해야 해. 터그의 조건은 아주 분명했습니다. 그들의 가장 큰 골칫거리, 숙적인 영국인 대위를 암살하라는 거죠. 그걸 행하면 아다는 그의 것이 됩니다. 상상이 가시나요? 평생의 사랑을 얻기 위해 살인자가 되어야 하는 이 상황이 정말 잔인하고 불가능한 선택지 앞에 놓인 겁니다. 그럼 그 목표물은 대체 누구일까요? 바로 맥퍼슨 대위입니다. 이 사람은 그냥 평범한 군인이 아니에요. 수년 동안 터그 교단에게는 그야말로 악몽 같은 존재였죠. 그들 조직 전체를 공포에 떨게 만든 무자비한 추격자.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단 한 사람이 바로 맥퍼슨 대위였습니다. 근데 맥퍼슨 대위는 왜 그렇게까지 터그를 쫓는 걸까요? 여기서부터 비극이 정말 깊어집니다. 사실 몇 년 전에 그의 아내가 콜레라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 후로 그의 세상은 오직 어린 딸, 그 아이 하나뿐이었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딸이 사라져버립니다. 흔적도 없이요. 끔찍한 진실을 알게 되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딸이 터그에게 납치됐다는 걸요. 그래서 지난 3년 동안 그의 삶 전체가 딸을 되찾기 위한 무자비한 그야말로 혼자만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부분, 이게 이 모든 비극의 핵심입니다. 슬픔에 잠긴 대위가 내뱉은 이 한마디. 그가 그토록 애타게 찾던 딸의 이름이 바로 아다였습니다. 네, 바로 그 아다. 트레말라이크의 심장을 뛰게 하는 바로 그 이름이죠. 이렇게 연결고리가 만들어졌지만 이건 오직 책을 읽는 우리만 아는 사실입니다. 정작 당사자들은 아직 아무것도 모른 채 어둠 속에 있죠. 자, 이 상황 한번 정리해보죠. 이 아이러니는 정말 가슴이 찢어질 정도입니다. 여기 두 남자가 있고 목표는 하나입니다. 트레말나이크는 아다라는 여인을 향한 사랑 때문에 움직입니다. 맥퍼슨 대위는요. 잃어버린 딸 아다를 향한 절박한 사랑 때문에 움직이죠. 트레말라이크는 그녀를 구하기 위해 한 남자를 죽이기로 합니다. 맥퍼슨은 그녀를 구하기 위해 교단 전체를 사냥하고 있고요. 트레말라이크에게 적은 길을 막는 영국인 대위입니다.
맥퍼슨에게 적은요? 자신을 죽이러 온 터그 암살자죠. 결국 같은 사람을 위해 싸우면서 서로가 서로를 죽여야 하는 원수가 되어버린 겁니다. 한 명은 사랑하는 여인의 아버지를 죽이려 하고 다른 한 명은 딸의 연인을 쫓고 있는 거죠. 정말 끔찍한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무대는 갖춰졌습니다.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죠. 캘커타의 음모. 맥퍼슨 대위를 암살하기 위한 계획이 이제 인도의 가장 큰 도시 중 하나인 캘커타의 혼란스러운 거리 위에서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근데 첫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트레말나익은 아직 영국군의 포로 신세라는 거죠. 감방 안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터그에게는 계획이 있습니다. 아주 영리한 계획이요. 한번 들어보세요. 계획 이름이 자유의 향기입니다. 먼저 흰 꽃다발 하나가 그의 감방으로 배달돼요. 그 향기가 어찌나 강한지 간수들을 깊은 잠에 빠뜨립니다. 하지만 트레말라익은 두 번째 꽃다발, 붉은 꽃을 가까이 둡니다. 이 붉은 꽃의 향기는 완벽한 해독제 역할을 해서 그만은 정신이 말똥말똥하게 깨어있게 하는 거죠. 찬지적이지 않나요? 간수들이 전부 골아떨어지자 공범이 나타나서 그를 탈출시킵니다. 자, 이제 그는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지금부터 진짜 사냥이 시작되는 거죠. 무대는 번화한 도시 캘커타로 옮겨지고 터그는 자신들의 모든 정보망을 동원해서 대위의 행방을 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정보망은 정말 대단합니다. 도시 전체에 거미줄처럼 첩보원들이 깔려 있어요. 핵심 전략가 역할을 하는 파키르라는 성자도 있고요. 대위를 유인하기 위한 미끼로 뱀 조련사 극던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영국군 포함 안에도 자신들의 첩자를 심어뒀을 정도예요. 그 외에도 도시 곳곳에 수많은 정보원들이 신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맥퍼슨은 지금 도시 전체를 적으로 돌린 셈이죠. 그래서 그들은 대위를 잡기 위해 덫을 놓습니다. 꽤 정교한 덫이었죠. 하지만 맥퍼슨은 아주 신중한 사람이었어요. 그 대신 그의 충직한 부사관 바라타가 나타납니다. 덫은 실패하고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죠. 계획이 틀어지면서 필사적인 추격전이 시작됩니다. 여기서부터 정말 숨막히는 폐소공포증을 유발하는 추격 장면이 캘커타 지하 터널에서 펼쳐집니다. 그들은 오래된 탑 아래의 비밀 통로로 뛰어들어요. 바로 뒤에는 세포이들이 쫓아오고 어둡고 물이 찬 미로 같은 터널을 헤쳐나갑니다. 심지어 세포이들은 터널을 무너뜨리려고 지뢰까지 터뜨려요. 마침내 박쥐로 가득 찬 거대한 동굴로 빠져나오지만 출구는 이미 막혀 있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갇힌 거죠. 또다시 궁지에 몰렸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들은 지상의 거리에서 벌어지고 있는 고대 의식 마투퐁갈 축제에서 구원의 실마리를 찾습니다. 이 축제가 그들의 다음 대담한 탈출 계획에 완벽한 무대가 되어주죠. 그럼 마투퐁갈이 뭐냐고요? 소를 신성시하며 풍년을 기원하는 힌두교의 수학 축제입니다. 이 의식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바로 나라심하라는 신의 거대한 조각상을 성스러운 겐지스 강으로 옮겨서 목욕을 시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중심 조각상이 있는 거대한 행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가 이 계획의 천재적인 부분입니다. 나라시마 신상이 속이 비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트레말라익과 그의 동료는 그 안으로 기어들어갑니다. 그들은 말 그대로 이 거대하고 시끄러운 축제 행렬의 한가운데서 아무것도 모르는 세포이들의 바로 앞을 유유히 지나가는 겁니다. 정말 대단하죠. 하지만 아직 안심하긴 이릅니다. 지상에서의 추격은 끝났지만 이제 산막으로 넘어갑니다. 시간과의 경주. 이야기는 이제 맥펄슨 대위가 영원히 떠나버리기 전에 그를 잡기 위한 위험천만한 해상 추격전으로 무대를 옮깁니다. 겨우 한숨 돌리나 싶었는데 최악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맥퍼슨 대위가 이미 자신의 프리기탐인 HMS 코널호에 탑승해서 항해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목표물이 떠나고 있어요. 망망대해로 향하고 있죠. 모든 노력이 허사로 돌아갈 위기입니다. 하지만 터그는 쉽게 포기하지 않죠. 그들의 다음 수는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대담합니다. 바로 영국 해군의 포함인 데번쇼호를 탈취하기로 한 겁니다. 계획은 이렇습니다. 먼저 통 속에 숨은 첩자들이 화물처럼 배에 실립니다. 다음 데번쇼호의 선장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마시게 하죠. 그리고 쾅! 트레말나익과 터그들이 통에서 튀어나와 갑판을 급습합니다.
선원들은 몇 분 만에 제압되고 그렇게 군함은 그들의 것이 됩니다. 자, 이제 그들은 군함을 손에 넣었습니다. 그들은 엔진을 한 개까지 몰아붙이며 코너로를 가로막기 위해 후글리강을 따라 필사적으로 질주합니다. 추격전이 시작된 거죠. 하지만 따라잡는 것과 거대한 프리게탐에 올라타는 건 다른 문제죠. 이걸 위해선 또 다른 영리한 계획이 필요했고 트레말레나익은 또 한 번 완벽하게 변신을 감행합니다. 이번에는 조난자로 위장합니다. 피부는 올리브 그린색으로 염색하고 빌랑 열매로 치아를 검게 물들입니다. 말레이 선원의 옷을 입고 싱가포르에서 온 파랑가라는 가명도 익히죠. 그리고 코널호가 다가오자 일부러 자신의 작은 배를 뒤집습니다. 계획이요? 목표물의 배에 구조되는 겁니다. 정말 위험천만한 계획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이야기의 클라이맥스로 이어집니다. 충격적인 진실. 암살 계획은 이제 정점을 향해 치닫고 모든 것을 바꿔놓을 엄청난 진실과 마주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계획은 성공합니다. 완벽하게 성공하죠. 트레말다익은 물에서 구조되어 HMS 코널호에 오릅니다. 해낸 겁니다. 이제 암살자는 목표물로부터 불과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서게 됐습니다. 바로 그날 밤, 그는 기다립니다. 배가 조용해지자 대위의 선실로 몰래 숨어들죠. 도끼를 치켜든 채 치명적인 일격을 가할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그는 망설입니다. 잠든 대위를 내려다보며 그는 차마 도끼를 내리치지 못합니다. 무언가 알 수 없는 힘이 그의 손을 붙잡는 것만 같았죠. 그는 도저히 그를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가 얼어붙어 서 있는 바로 그 순간 잠자던 대위가 꿈결에 단 하나의 이름을, 그의 세상을 뒤흔들 단 하나의 이름을 중얼거립니다. 아다. 끔찍한 의심이 그를 덮칩니다. 그는 대위를 깨워 모든 것을 바꿔놓을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거기서 진실이 밝혀집니다. 맥퍼슨 대위는 아다의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바로 그 아버지였던 겁니다. 그가 죽이려 했던 남자가 그가 사랑하는 여인의 아버지였던 거죠. 이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지면서 우리는 이제 최후의 결전으로 향합니다.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곳, 터그의 소굴로 다시 돌아가죠. 하지만 이번에는 복수가 아닙니다. 구출을 위한 싸움입니다. 소인식 간의 적은 동맹이 되었습니다. 이제 아다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된 트레말나익과 맥퍼슨 대위는 함께 터그의 섬 요새로 달려갑니다. 트레말나익은 혼자 들어가 터그의 지도자 수요다나와 마주합니다. 그는 임무를 완수했다고 대위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증거로 가져왔다고 거짓말을 하죠. 아다를 되찾기 위한 그의 마지막 필사적인 도박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요다나는 그 말을 믿습니다. 완전히 속아 넘어간 그는 거래가 끝났다고 생각하고 트레말나익이 그토록 듣고 싶어 했던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다가 나타납니다. 동굴 저편에서 서로를 발견한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 달려가 품에 안깁니다. 둘 다 꿈에 그리던 재회의 순간이죠. 아주 잠시 이 모든 악몽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정말 아주 잠시뿐이었습니다. 그들이 서로를 껴안는 바로 그 순간 어둠 속에서 단 한마디의 잔혹한 명령이 울려 퍼집니다. 그리고 이 책은 우리에게 이 잊을 수 없는 질문을 남깁니다. 복수와 희생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과연 사랑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저 전쟁의 또 다른 희생양이 될 뿐일까요?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비극적이고 모호한 결말입니다.